자, 이분 모셔서 또 시장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86번가 정광우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무래도 경제 방송을 하고 또 경제 방송에도 아무래도 주식에 대한 것가 제일 네. 민감하다 보니까 주식이 좀 내려가면 분위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내려가고. 네. 근데 뭐 주식은 뭐 오르락내락 하는 거니까. 예.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최근에 그 국내에서 몇 가지 좀 제도 관련된 부분들, 네. 그리고 어제는 뭐 금투세나 이런 부분들도 예산안 합의가 되면서 네. 나온 것들이 있어서 네, 많이 일단 정리된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예, 합니다. 좋습니다. 네. 예. 네, 일단 맨 처음에는요, 일단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아직 사실 이것이 뭐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네.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빨라도 일단 최소 1년간은 적응할 기간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네. 2024년부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년에 바뀌게 될 제도는 아닌데 어쨌든 이것이 어떤 것이냐 하게 되면 그 우리의 경우에는 대주주가 만약에 회사를 매각할 경우에 이에 대해 가지고서 일반 주주들은 그 경영권 프리미엄 이런 것을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에 주가가 빠지는 그런 악영향들을 받곤 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보통의 경우에 우리나라가 뭐 보통 이제 M&A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인수합병인데 보통의 경우에는 거의 한 80% 이상이 주식 양수도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앞서 뭐 합병이라든지 영업 양수도하고는 다르게 뭐 주총이 열리는 것도 아니고 주식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식을 파는 거죠. 네네. 자기 갖고 있는 주식을 그냥 남한테 파는 거니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주주들 혹은 소액 주주들이 피해를 좀 입을 수 있다. 그리고 네. 그 피해를 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네. 없다라는 것에서 이 문제의식이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네. 사실 이제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없었던 거는 아니었습니다. 네. 97년도에 잠시 있었으나 IMF로 인해 가지고서 구조조정을 좀 촉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제도가 사라졌었던 좀 안타까운 일이 네. 있었고요.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말고 해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인데 네. 사실 이제 이 자료는 전부 다 요번에 그 정부 쪽에서 발표한 자료들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대로 또 말씀을 드려야지 또 오해가 없으실 것 같아서 네. 보게 되면은 사실 선진국 증시에는 다 도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유럽 쪽의 경우에는 뭐 우리는 이제 25%라고 매수 요건을 얘기를 했는데 보통 이제 30%, 일본은 또 구간을 나눴어요. 3분의 1 혹은 3분의 2. 그다음에 뭐 이탈리아나 캐나다, 호주 이런 데는 20%대 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50% 플러스 1주를 이번에 공개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추진을 할 것인데 다른 국가들은 보시게 되면은 자녀 주주가 보유한 주식 전체로 거의 대부분이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서 따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요번에 이 제도를 도입을 이제 하는 것은 매우 좋으나 네. 굉장히 이제 바람직한 일이지만은 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런 그러니까 부분들이 전체를 있다. 하지 않고 50% 플러스 1주라고 하면 그 사야 되는 대상이 더 작으니까 그 네, 얘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예. 이 제도가 그러면 얼마나 좀 실효성이 있느냐라고 네. 했었을 때 유럽에서 이미 그런 논문이 나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의무 공개 매수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하고 이후를 비교를 해보니까는 그 대상이 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 제도를 도입한 이후에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었던, 그러니까 8.9%포인트 그 차이가 났었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그래서 지금 유럽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그 논문 자료가 2019년도 나온 자료,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한 것인데요. 그렇게 봤었을 때에 제도 도입이 확실히 주가를 좀 부양시키는 데는 혹은 이제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보호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제도가 잘 자리를 잡게 되면 분명히 그것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이미 좀 실증적인 연구가 나와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여기서부터는 아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50% 플러스 1주로 일단 한다는 점이 아쉬움 첫째일 것이고요. 네. 요건 뒤에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보시게 되면은 적용 예외들도 우리가 좀 얘기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큰 그림만 나온 것이고 아마도 예외 항목들은 구체적으로 다다닥 이렇게 마련이 될 텐데 네. 예외 사례가 좀 많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또 이런 것들이 기업들이 잘 피해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일반 주주 보호가 조금 안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제재 관련해 가지고서도 지금 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가 도입이 되어도 난 그걸 감수하고서라도 페널티를 감수하고서라도 뭐 의무 공개 매수 제도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아주 나쁘게 생각하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페널티가 강하게 저는 매겨져야지 이것이 잘 지켜질 것이다라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제재에 대해 가지고서는 좀 구체적인 그림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앞으로 뭐 최소한 1년간은 이야기가 될 테니까 그때 조금 강한 좀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네요. 그럼 이제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네네. 아까 말씀해주신. 예, 뭐 이런 사례입니다. 최대 주주가 이제 지분을 매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인수하는 회사에서는 최대 주주의 지분의 30% 매수를 하고, 근데 50% 플러스 1주까지는 공개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근데 그 공개 매수에 나머지 남아 있는 주주들 70%, 그 중에서 만약에 60%가 참여를 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50%를 사기 위해서는 20%의 주식을 인수회사는 더 사야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60%가 되다 보니까 참여한 것도 경쟁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이 주식에 그 주주라고 생각을 해보죠. 일반 주주라고 해보면은 네. 제가 공개 매수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해서 3주를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주만이 최대 주주하고 동일한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격에 팔리게 되는 거고 나머지 2주는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그것은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거나 이랬을 때에 그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좀 일반 주주들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은 적다. 예, 그 부분이 좀 명백한 한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0% 전체를 하지 않고 50% 플러스 1로 하는 제도가 다른 나라에도 좀 있습니까? 그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도입하는 곳 중에서는 우리나라만이고, 네. 네, 그래서 좀 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네, 그렇군요. 말씀을 예, 드릴 수 있을 예, 것 예,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네, 이제 그러면? 정부 쪽에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는 일단 뭐 유예 기간도 주는 것이고 그리고 완전히 도입했었을 때 그런 부작용도 좀 우려가 된다라는 게 있거든요. 뭐냐 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인수합병 시장이 혹시나 너무나도 냉각이 되어버리진 않을까.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주주 지분 30%만 프리미엄을 주고 사면 됐는데 100%를 하라 그러면은 갑자기 인수 가격이 이제 매수하는 측 입장에서는 3배 이상 증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요즘 그렇지 않아도 자금 마련이 어려운데 그러면 인수합병 시장이 좀 냉각되고 더군다나 경기가 좀 냉각되는데 구조조정이나 이런 데에서 혹시 실기하지 않을까. 그런 점들에 대한 우려도 좀 밝혀서 아마 그런 점들이 작용을 해서 이번에 제도가 일단은 뭐 나쁘게 보신 분들은 반쪽짜리 제도다라고도 네. 하시는데 이렇게 좀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렇네요. 사실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한번 자료를 봐주시면은요. 네. 그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길은 미국의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뭐 25% 30% 대상이 되는 그 다음에 뭐 전체를 사야 된다 이런 것 자체에 대한 법 규정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법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이사회의 의무 강화라는 부분이 잘 되어 있고 민사소송 제도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수합병 시에 일반 주주에 대한 보호가 자동적으로 이런 규정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대부분 우리가 미국에서 인수합병이 일어날 때 보시게 되면 공개 매수의 형태로 100%의 지분을 가져가는 거를 보시게 될 겁니다. 뭐 가장 가까운 예로는 네이버가 최근에 미국의 포시마크 인수를 할 때 아예 다 사가지고서 상장 폐지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이 뭐 그 반드시 필요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기업 전략상 보통의 경우에 미국은 그러한 문화가 있다. 근데 거기에는 그런 제도적인 것들이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보시게 되면 이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 자체가 이사의 광범위한 충실 의무가 보장이 되어 있고 소송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지금 미미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도 미국 방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부 측에서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국내 도입이 이제 단기간 내 추진이 어려운데 그 이유가 현재 같은 경우에는 상법의 개정도 필요하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이게 판례가 축적이 돼 가지고서 뭔가 소송이 제기가 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좀 제대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길러져야 되고 그다음에 뭐 또 그 기업 이제 그 이런 이제 주주 행동주의나 이런 것들이 연계가 당연히 될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그것이 너무 과도하냐 아니냐,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미하기 때문에 의무공개 매수 제도를 우리가 법제화로 숫자를 정해가지고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자세한 설명 너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한꺼번에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좋은데 사실은 이 50% 플러스 일주하는 게 사실 걱정이 좀 되는 게 제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100원짜리 주식인데 그냥 이런 게 없다면 대주주 것만 150에 파는 거죠. 네, 그리고 맞습니다. 났더니 새로 산 사람이 너무 비싸게 사다 보니까 100원도 안 가고 주식이 80원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지만 네. 대주주는 뭐 판 사람은 상관이 없고 당연히 150원에 팔았으니까 산 사람도 이 회사 다 내 거야. 일반 주주 난 신경 안 써. 이러니까 신경 안 쓰는데 주주들만 손해를 보니까 일부라도 사게 해주면 150원이 처음부터 130원으로 되지 않겠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언뜻 생각해봐도 이게 130원이 되는데 다 팔지 못하고 내 거에 3분의 1만 팔린다면 그 다음에 주가가 100원보다 위에서 형성되겠습니까? 아래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네. 130원이 잘못하면 완전히 무슨 캡처럼 되겠죠. 그래서 뭐 사실은 반만 사준다는 의미에서 시작한 거겠지만 시장 메커니즘상 뭐 반이 아니라 뭐 거의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네, 사실 네.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부분들은 좀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바라건대는 앞서 이제 그 자료를 보시면 네. 지금 이제 사례로 제시한 부분이 최대 주주 지분 30% 매입은 50%에서 이제 그러니까 공개 매수에서 제외가 되는 거고 네. 나머지에 대해 가지고서 공개 매수를 안 분해서 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그 50%까지를 최대 주주 것도 합쳐 가지고서 안 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완전히 개인 주주들도 이거를 누리게 될 수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야 네. 앞뒤가 맞는 거죠. 예, 네. 사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나머지 부분들을 바꾸지 않아도 네. 거의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유럽에 준할 정도로 그러네요. 강력한 제도가 될 수 있을 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 플러스 1이라는 제도를 사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만들었는데 야 그냥 절반쯤 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는 네. 것이죠.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어쨌든 아쉬움이 크게 좀 있고 네, 확실히.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대안까지 어쨌든 생각을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다음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 너무나 관심 많은 금투. 네, 그렇죠? 네. 금투세. 요거는 네.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예, 이제 어제 저녁 때 정도였던 것 네. 같은데요. 전격적으로 여야에서 2023년도 예산안 합의하면서 그 세부 내용들이 쭉 나왔습니다. 그 중에 좀 주식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가지고 네. 와 봤는데요.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병도 주고 약도 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약을 준 부분은 법인세 인하 이것이 합의가 되었다는 거고 원래는 최고세율 구간에 대해 가지고서 그 이제 정부 쪽에서는 3% 인하를 주장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해 야당 쪽에서는 1% 인하를 주장을 했는데 결국 합의된 내용을 보니까는 전 과표 구간에 대해 가지고서 1% 포인트씩 세율 인하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금 상장사들의 주당 순이익이 계산해 보면 한 1% 중반 정도 더 나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이익 추정치 하향이 워낙 가파르게 일어나기 네. 때문에 1% 중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 네. 그래도 이 부분이 좀 플러스로 원래는 기대를 안 했던 것인데 나타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당장 내년부터 되면 그 대만이나 이런 증시처럼 우리가 격렬하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우려들이 컸던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거는 그 전부터 나왔던 게 최근에 현실적으로 지금 전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불가능하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일단은 2년 유예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행하려고 할 때 보니까는 여러 가지 생각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발견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일단 요 2년 동안에 그거를 좀 보강을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들이 세금을 전혀 내기 싫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론도 좀 들었겠죠. 예, 2년 네. 후면은 아직도 지금 있는 정부에서 한 번 더 하는 거네요. 2년 후가 맞이하는 거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면은 국회의원 선거 이런 것도 네. 총선도 네. 있어서 그렇죠. 좀 또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하기는 네.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제 2년 동안에 논의가 잘 돼서 합리적이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 도입이 되거나 또 논의가 있겠죠. 예, 예. 근데 이제 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좀 병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주식 양도세 쪽에서 대주주 요건 네. 혹시 완화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부분이 현행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현행이 10억이고 가족 합산이거든요. 근데 원래 정부안은 100억으로 늘리고 가족 비합산이었었습니다. 그 우리 증시가 연말만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 뭐 대주주 요건에 걸리는 분들이 좀 그 대량 매도가 팔았다가 사야 되는 거잖아요. 팔았다 다시 사는 게 예.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워낙 이게 늦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는 과연 정부안이 어떻게 될까? 일각에서는 그 중간으로 해서 대충 한 2, 30억은 그래도 좀 올려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억이 넘어감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하자는 그런 투자자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굉장히 촉박해요. 3일 안에 지금 이걸 해결을 해야 언제까지 되거든요. 팔아야죠? 그러면 수요일까지 네. 팔아야 될까요? 그 다음 화요일까지. 화요일까지 네. 그러니까 팔아야 되네요. 그럼 3거래일 동안이거든요. 그건 그러다 이게 시장에 보니까는 영향을 줄 수도 네. 있겠네요. 근데 요 주식의 네. 대상이 되는 것은 어쨌든 수익이 났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그 수익이 종목은 별로 좀 안 났을 제한, 테니까. 올해 금년은 그렇네요. 예. 증시가 워낙 나빴다 보니까 그런 종목은 제한적이겠지만은 근데 좀 개별주 중에서 올해 퍼포먼스가 좋았었던 그런 주식들 중에서는 이런 개인 그 대주주 회피하기 위한 물량들이 사흘간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될 것 대부분의 같습니다. 큰 주식들이 뭐 오르락내락해서 위에서 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일방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네. 거의 이익난 주식이 큰 대형주 중에는 드무니까 금년은 효과가 좀 적겠다. 네. 이건 뭐 좋다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 제도에서도 살짝 아쉬움이 저는 항상 볼 네. 때마다 있었던 예, 것이 예. 이 금액으로 10억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이거래일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10억인지 아닌지 기준은 연말에 가봐야 아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그에 대한 대응은 이틀 전에 미리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10억이라고 하지만 아, 그보다 그런가요? 좀 여유 있게 매도를 아니 파는 날짜가 아니라 끝 날짜로 하니까 네. 아 그렇군요. 네. 이게 항상 이제 좀 요 제도 관련해 가지고서 이거 좀 날짜가. 맞춰주셨으면 어. 좋겠다라는 예. 건데 아. 사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제 이거는 뭐 그렇죠. 안 봐도 되기는 하지만은 어쨌든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그렇네요. 네네 향후에 좀 개선을 해주시면 그럼 될 것 팔았다가 같습니다. 예.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도 못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여유를 가지고서 보통들은 예, 더 예, 매도를 예. 하는 경향이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뭐 아쉬움은 있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런 거 세금 관련된 거는 진짜 뭐 굉장히 디테일한 게 있는 거잖아요. 네. 뭐 그래도 뭐 몇 달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틀 나놓고 해도 굉장히 촉박하게. 예. 네, 아니면은 뭐 12월 평균 주가로 할 뭐, 수도 예. 있는 것일 거고요. 그러면 하루 너무하는 것 정도는 같아. 차이가 예. 별로 안 나거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금융투자소득세 이거 못할 줄 알았어요. 전산이 하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네. 이제 해도 너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법인세 인하 그래서 뭐 EPS 1% 중반 상승 효과는 뭐 그래도 좋은, 긍정적이다. 네, 맞습니다. 금투세는 2년 이후에 네. 주식양도소득세 현행 유지 10억 가족 합산으로 뭐 이런 얘기까지 또 아쉬움까지도 전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간밤에 시장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급락했어요. 네. 네. 일단은 뭐 고용 쪽에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연준이 과연 이제 고용을 지금 굉장히 보고 있는데 고용 쪽에서 좀 누그러짐이 나타날까 했는데 간밤에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또 예상치를 하회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한번 시장이 실망을 했고 그 다음에는 그 컨퍼런스 보드에서 그 선행지수 발표를 하는데 간밤에 나온 것이 본인들이 그 전에 한번 저희 시간에서 소개드렸던 그 선행지수를 가지고서 조합을 조금 해보면은 침체가 언제일지를 좀 예상해 볼 수 있다. 그게 좀 유사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게 이제 어제 발표가 간밤에 되었었는데 그거를 발표를 하면서 당연히 이제 요즘 안 좋다 보니까 숫자가 더 안 좋게 내려갔어요.
근데 거기에 코멘트를 덧붙인 게 그 이제 담당하는 시니어께서 이렇게 코멘트를 덧붙인 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내년 초에 침체에 돌입할 것 같다. 네. 그리고 그것이 내년 그랬군요. 중반 정도까지 갈 것 네. 같다라고 상반기. 했고, 네. 네네. 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이제 그 침체가 있은 이후에 주가는 저점이 나왔다. 이게 이제 바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증시 쪽에서 센티먼트를 안 좋게 만드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큰 영향을 줬던 게 아닌가 그렇게 어제 보입니다. GDP가 좀 강하게 나와서 이 뉴스를 약간 그렇게 크게 보지 않았는데 그런 이슈가 있었군요. 네네, 그 GDP 나오는 거는 그 이제 고용하고 같이 나와서 네. 사실 그 두 개가 합산돼 가지고 영향을 또 네. 당연히 또 그 부분도 생각보다 너무 또 뜨겁네라고 하니까는 그럼 연준이 또 긴축을 안 또 이제 풀 수가 없겠구나. 아, 그럼 요거는 유지하겠구나. 오전 예. 8시 반에 나온 거고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는 더 이후에 나온 거고. 네, 우리 그렇죠? 시간으로 자정에 자정에 나온 나왔었습니다. 거고. 예. 예. 그렇군요. 원래 정광훈 대표님한테 뭐 개별 종목 이렇게 잘 안 여쭤보지만 이건 뭐 종목 차원이 아니라 워낙 또 테슬라가 시장에 네네.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예. 이 주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테슬라는 네. 지금 그 소위 말해가지고 패닉셀링의 구간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가령 이제 우리나라 주변의 투자자분들의 반응을 봤었을 네. 때에 테슬라가 사실 뭐 한두 달 전에 그렇게 좀 이미 빠졌었잖아요. 빠졌을 때에는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은데 환율에서는 사실은 이득을 봤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제 그 손실이 크지가 않았어요, 생각보다. 예. 이제 아마도 해외에서 테슬라를 투자하는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달러만 워낙 강했으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달러는 약세해서 환에서도 손실이 나고 그다음 테슬라는 빠지다 보니까 사실 요즘 손실률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레버리지 투자를 했다라고 해버리면 엄청나게 지금 매도가 마진콜 구간에 거의 들어가게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또 이번에 이것이 이제 마진콜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트위터 인수를 위해서 금융기관에서 담보를 해가지고서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그 마진콜 구간에 지금 들어온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 추가로 굉장히 하방 배팅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얘기이기도 한데요. 지금 풋콜 레이시오 보게 되면 풋이 콜을 압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비중 자체가 2000년대 이후로는 최대치로 지금 치솟아 있는데 거기에서 또 최대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일. 테슬라 그렇습니까? 풋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테슬라 시장 전체. 아니야, 예, S&P 포함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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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전체적으로 특히 빅텍 기업들 쪽에는 엄청나게 들어와 늘어나고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급적인 요인에다가 모든 것들이 겹쳐가지고서 나타나는 지금은 저는 뭐 패닉셀링의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뭐 테슬라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주식이 네. 너무 많이 빠졌고 그리고 당연히 레버리지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이잖아요.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는 항상 이런 패닉이 좀 있으니까. 예. 네. 그러니까 마무리 말씀. 예.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산타가 안 오고 사탄이 왔다. 뭐 이런 네, 얘기까지 네. 좀 흉흉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네, 마무리로. 네. 네네. 그 사실 이제 좀 아주 복잡한 그런 변수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지간한 데이터가 발표가 되면 좋은 걸로 해석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네. 좀 잘 나오면 인플레 우려가 생기고 못 나오면은 리세션 우려가 또 커지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실적 시즌인 것이고 결국에 저희가 매크로를 이만큼까지 얘기를 많이 하는 건 그걸 가지고서 실적을 분위기를 미리 알고 싶은 그런 그렇죠. 것이거든요. 네. 근데 실적이 나오는데 뭐 가령 최근에 나온 뭐 나이키나 페덱스나 뭐 그런 데처럼 꽤나 근사하게 이제 실적이 예상 대비로는 잘 나오는 게 좀 나와주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자분들의 우려도 줄어들지 않을까 이고 제가 봐서는 실적 추정에 있어서도 이 부분에서는 개별 기업을 보시는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전체 매크로를 보는 전략가 분들하고 그 셀사이드 쪽에서도 지금은 나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금리 시장에서 채권 시장하고 연준이 나눠져 있듯이 네. 이쪽에서도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맞을지는 일단은 예. 이번 분기 실적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저는 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네. 민주주의 분위기가 돼갔네요. 네. 네. 예. 86번가 정광훈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